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강좌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유튜브 채널에서는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해요. 그래서 파워 BI를 시작으로 파워 앱스, 파워 오토메이트, 그리고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까지 모든 것을 다 깊게 다뤄보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다 어떤 프로그램인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는 제가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채널은 제가 공부하려고 만든 채널이에요. 그래서 저도 공부하고 또 제가 공부한 것들을 나누고 싶고 또 저보다 더 잘 하시는 분들과 함께 소통하며 더 성장하기 위한 채널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배우신다라는 것보다는 함께 공부해 간다라는 마음으로 이 채널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다뤄볼 플랫폼 프로그램은 이 파워 BI인데요. 아무래도 저의 주력 상품이기 때문에 이 강좌를 시작으로 하나씩 올려보려고 합니다. 네 가지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첫 번째는 파워 BI,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그러니까 비즈니스 분석 도구인데요. 우리가 데이터를 연결해서 그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파워 앱스, 애플리케이션 디벨롭먼트라고 해서 실제로 우리 사용하는 어떤 앱 있죠? 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파워 앱스에서도 파워 FX라는 언어가 사용되는데 그 언어를 활용해서 UI적으로 이 앱을 만들고 또 거기에 기능을 이제 삽입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 파워 앱스 같은 경우는 어떤 B2C적으로 어떤 고객들에게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보다는 회사 내에서 내부적으로 우리 업무의 어떤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 만드는 앱 쪽이 아마 더 가까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옆에 파워 오토메이트는요. 이전에는 플로우라는 이름에서 파워 플랫폼으로 묶이면서 파워 오토메이트라고 명칭을 변경하게 됐는데요. 이제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그러니까 업무 자동화를 할 수 있도록 돕는 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RPA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역할을 담당해주는 프로그램이고 실제로 우리가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프로세스, 플로우를 만들어 놓고 그걸 자동화할 수 있도록 실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인데요. 이거는 챗봇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어떤 홈페이지 같은 데 가보면 딱 홈페이지 접속하자마자 오른쪽 하단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면서 챗봇 이렇게 뜨는 경우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우리가 원하는 질문과 답변을 입력했을 때 해당 그 서비스에 맞게 플로우를 만들어 놓고 이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 네 가지 플랫폼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파워 플랫폼으로 묶어서 명칭하고 있고요. 이 채널에서는 하나하나의 프로그램들을 깊이 다뤄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마 그러지 못할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건지 하나씩 다뤄보는 이야기를 좀 담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 가트너에서 발표한 9대 전략 기술에 대해서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요. 가트너에서는 이렇게 매년 어떤 핵심 전략 기술들에 대한 트렌드를 발표하곤 하죠. 근데 이번에 2021년도에 발표한 것 중에 제가 눈에 띄는 게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행동 인터넷이라는 건데요. 제가 LG CNS의 이 해석을 빌려서 좀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데이터를 이용해 행동을 바꾼다라는 것인데 이 디지털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리고 이걸 분석하는 기술이 점점 발달함에 따라서 비즈니스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에도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어떤 경험이나 관습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를 계속해서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술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벌써 많은 기업들에서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략을 짜는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요. 제가 좀 소개드리고 싶은 사례가 있어서 몇 가지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소개드리고 싶은 사례는 바로 편의점에 대한 사례인데요. 자, 여러분들 편의점에 가보시면 우유나 음료가 항상 매장 맨 안쪽에 진열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생각해 보시면 그러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우유나 음료가 계산대 바로 옆에 있거나 바로 앞에 있거나 그런 경우는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자, 혹시 왜인지 이유를 아시나요?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이 매장 진열에도 빅데이터가 숨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 편의점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작은 공간이에요. 한 20평 남짓 되는 이 작은 공간에 취급하는 품목 수만 약 3,000개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의점 안에 이 많은 품목들을 잘 스마트하게 진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 경쟁력이라고 하는데요. 자,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이 음료와 우유는 매출액이 가장 높다라고 합니다. 담배를 제외하고는 식품에서 가장 큰 매출액을 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유와 음료를 가장 맨 안쪽에 진열해 놓고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구매하러 가는 그 순간에도 다른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 유도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우유와 음료뿐만 아니라 ATM기도 마찬가지로 매장 맨 안쪽에 진열을 해서 어떤 이 ATM기를 사용하러 가면서도 어떤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 유도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계절에 따라서도 제품 진열이 달라진다라고 하는데요. 자, 초콜릿과 사탕, 어느 계절에 더 판매가 잘 될까요? 자, 이것도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초콜릿은 겨울에 좀 더 판매가 잘 되고 사탕은 봄과 여름에 판매가 더 잘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초콜릿을 좀 더 잘 보이는 진열대 윗단에 이제 눈높이와 딱 맞는 그 윗단에다가 진열을 해두고 그 밑에 사탕을 진열하고요. 날씨가 바뀌면 초콜릿과 사탕의 위치를 바꾸어서 진열한다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편의점에서도 우리가 몰랐던 어떤 데이터적인 의사결정들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자, 사례를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자, 비 오는 날에 식빵과 고로케 어떤 상품이 더 잘 판매가 될까요? 왠지 느낌적으로 아실 것 같은데 비 오는 날에는 식빵보다는 고로케가 더 판매가 잘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제가 SPC 그룹의 어떤 파리바게트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 사례인데요. SPC 베이커리 대표 브랜드인 이제 파리바게트는 2012년부터 업계 최초로 날씨 빅데이터를 분석한 이른바 날씨 판매 지수에 따라서 빵을 판매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빵 자체는 유통기한이 길지 않고 당일 만들어서 당일 꼭 판매해야 되는 빵들도 있기 때문에 이 재고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경쟁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날씨에 맞게 오늘 많이 나갈 빵과 그렇지 않은 빵들을 잘 분류를 하고 그거에 맞게 수량을 조정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거는 서울 서초구 파리바게트 A점의 매출 변화라고 하는데요. 여기 날씨 보면은 첫 번째 27도 이상의 맑은 날씨에서는 어떤 피자빵이나 찹쌀 도넛보다는 샌드위치의 판매량이 더 높게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도 전후되는 약간 쌀쌀하고 비 오는 그런 우중충한 날씨에는 피자빵의 판매량이 훨씬 더 늘어난다라고 하는데요. 왜 우리도 비 오면 파전에 막걸리 먹고 싶은 것처럼 약간은 기름지고 뭔가 이렇게 따뜻한 그런 음식들이 땡기잖아요. 아마 그런 영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적정 주문량 제한 시스템을 활용해서 오늘의 날씨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날씨에 맞게 빵을 생산하고 판매한다라는 것이죠. 자, 데이터는 사람을 행동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가트너에서 발표했었던 전략처럼, 기술 전략처럼 우리는 이제 데이터를 얼마든지 수집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해서 그걸로 인해서 어떤 행동을 내릴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데이터 컬처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저는 이 파워 BI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비즈니스 분석 도구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파워 BI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면서 수집되는 여러 데이터, 뭐 회원 데이터, 고객 데이터, 매출 데이터, 어떤 제품 데이터, 그런 데이터를 연결을 해서 우리가 다각도로 분석하고 시각적으로 직관적으로 이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게 하는 도구가 바로 이 파워 BI입니다. 네, 그래서 이 파워 BI라는 도구를 제가 너무너무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걸 잘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까지 이 강좌에서 정말 잘 다뤄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파워 BI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이 파워 BI는 우리가 연결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연결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변환하고 시각화할 수 있도록 돕는 어떤 비즈니스 의사결정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BI의 아키텍처는 이렇게, 구성 요소는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데이터를 연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파워 BI에는 정말 많은 데이터 커넥터가 존재를 해요. 뭐 클라우드 데이터 혹은 온프레미스 서버 데이터 뿐만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는 여러 앱소스 80여 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예, 그런 많은 앱소스를 연결을 하실 수가 있고요. 파워 BI 안에서 그 연결한 데이터를 변환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이 데이터 재료를 잘 준비하고 그리고 시각화 보고서를 만들 수 있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든 보고서를 우리가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뭐 온라인 서비스, 그러니까 웹사이트에 게시를 하실 수도 있고 또 파워 BI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 뭐 엑셀로 보거나 뭐 홀로렌즈, 기타 등등 여러 내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파워 BI의 주요 기능을 보면서 또 하나씩 소개를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 연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0여 가지가 넘는 데이터 앱소스가 존재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뭐 파일 형태,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뭐 애저 클라우드, 온라인 서비스 등등 여러분들도 나중에 실습하실 때 확인해 보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비즈니스상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활용하시는 데이터 소스는 거의 대부분 연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데이터 변환인데요. 이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받는 데이터는 항상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거나 이렇게 깔끔하게 우리가 분석하기 좋은 형태로 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워 BI 안에 있는 파워 쿼리 편집기라는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를 변환하고 또 분석 가능한 그런 형태로 만드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파워 BI는 이 데이터 변환, 데이터를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재료를 다듬는 그런 기능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데이터 모델링인데요. 우리가 연결하는 데이터를 그 테이블, 엔터티 간의 관계를 연결할 수가 있고요. 뭐 1대1, 1대 다의 형태로 연결을 할 수 있고 또한 카디널리티의 어떤 방향들을 설정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데이터의 관계를 정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 데이터 모델링도 마찬가지로 드래그 앤 드롭 혹은 이제 버튼을 눌러서 이 관계 설정을 모두 쉽게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우리가 이렇게 연결한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다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핵심 기능이죠. 시각화할 수 있는 차트는 기본적으로 30개 정도 지원을 하고요. 또 마켓플레이스 앱소스에서 다운을 받아서 한 200여 가지 넘는 다양한 차트를 다운받아서 활용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네, 이렇게 잘 보고서를 만드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유 및 협업인데요. 우리가 보고서를 만들고 이걸 나 혼자 볼 게 아니죠. 결국은 우리 팀원들과 우리 회사에 공유를 해서 보고를 해야 할 텐데 우리 파워 BI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제품이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 앱 그 온라인 서비스에 게시를 하고 그리고 그 게시된 보고서를 팀원들과 쉽게 공유를 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업데이트되는 데이터들을 계속 새로 고침해서 최신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로 파워 BI의 주요 핵심 기능들을 좀 소개해 드렸고요. 파워 BI의 구성 요소를 한번 설명드리면요. 파워 BI는 파워 BI 데스크탑, 그리고 파워 BI 서비스, 파워 BI 모바일 3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데스크탑은 이제 말 그대로 우리 어떤 컴퓨터의 응용 프로그램으로서 설치가 되는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이 파워 BI 데스크탑에서 보고서를 만들고 나서 이 만든 보고서를 파워 BI 서비스, 온라인 서비스로 게시를 합니다. 이 파워 BI 온라인 서비스에서는요, 데스크탑에서 만들어서 업로드한 이 보고서를 다른 팀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담고 있고요. 또한 계속해서 최신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 세로 고침을 걸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 BI 모바일도 존재하는데요. 앱스토어 들어가셔서 파워 BI 검색하시면 우리 그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아이디, 계정으로 이제 로그인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파워 BI 온라인 서비스와 같은 화면으로 또한 같은 그 보고서를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워비아이 구성 요소까지 좀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열어서 한번 실습도 하고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워비아이의 데모와 실제 실습은 다음 시간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